박찬주 대장은 안타깝게도 정치 보복을 당한 인물입니다. 다행히 공감명 가혹 행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군대도 안 갔으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있는 임태훈 씨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이른바 공감명 갑질 의혹은 일부 불만 병사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왜곡 조작한 거대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공관병들의 편의를 위해 손목에 호출기를 차게 한 것을 범죄자 감시용 전자팔찌로 둔갑시키고 사성장군을 냉장고를 훔친 파렴치한 군용물 졸도범으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군 최고 사령관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굿인권센터는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박찬주 대장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는 자신의 반대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였으며 국방의 주류 세력인 사관학교 출신을 제거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주류 세력 와해시키려는 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신뢰성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알아보니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미필자입니다. 쪽팔립니다. 군대도 안 가고 어떻게 군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분 단순히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정당, 정파를 위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알아보니 병역 거부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박찬주 대장을 헐뜯은 이유로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37기 동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최종 목적은 육군 사관학교 폐지입니다. 누가 봐도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이 군 인권센터 장을 하고 있고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범이 군대를 망쳐놓고 국가 안보 상황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조직은 시민단체, 언론이 뒤흔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 내부가 민주화가 되는 순간 군대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군 조직은 특수조직이며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쟁 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뭘 알겠습니까? 웃음만 나옵니다. 미필 주제에 잘도 까붑니다. 또한 동성애자 인권연대 창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이 옹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하지 몇 가지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육사 해체, 군기관을 무너뜨리고 군대까지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몇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공관병이 필요한 이유로 박찬주 대장 답변입니다. 요약하면 우선 공관은 단순한 사령관의 숙식 장소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공관에는 비밀 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이동수단과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적들이 울타리에서 수류탄을 투척해도 공간에 직접 닿지 않을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휘관은 하루에 약 3분의 2를 공간에서 보냅니다. 취침 전과 아침 기상 시에는 공간에서 북한군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야간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 초동 조치를 합니다. 가령 야간에 태안반도 해안에서 북한군 모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사령관은 관련 상황을 공간에서 보고받고 지휘를 합니다. 모든 군사 상황은 야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공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찬주 대장 아내 공관명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과장과 왜곡이 작용했습니다. 아내가 공관병의 얼굴에 뜨거운 전을 던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썩은 토마토를 병사에게 던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는 전투복에 썩은 과일에 곰팡이가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는 공관병들이 전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니까 또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수십 명의 공관병들과 부모 자식처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병사의 비행도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는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창에 갔다가 공관에서 방출된 병사였습니다. 아내는 그가 영창에 들어가 있을 때 음식을 장만해 면회를 갔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우리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들 중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큰 아들이 군대에서 고참병에게 폭행을 당해 목 아래 하반신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아내가 남의 귀한 자식을 폭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뇌물죄에 덫에 벗어난 것처럼 아내도 폭행에 덫에서 벗어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병에게 전자팔찌가 아니라 손목 호출벨입니다. 박찬주 대장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휘관이 퇴근을 늦게 하면 사령부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간부들이 퇴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휘관은 퇴근 시간이 되면 가급적 일찍 공관으로 갑니다. 그러나 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부관이 비대면 결제를 잔뜩 공관으로 가져옵니다. 당시 저녁 식사 후 2층 서재에서 취침 전까지 결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벨을 누르면 공관병의 결제가 끝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 외에도 공관병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벨을 눌렀습니다. 공관병들은 교대로 한 명씩 주방 식탁에 대기해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며 울리는 동그란 종이 식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부가 그 광경을 보고 요즘 식당에는 손목에 차는 벨이 있는데 그것을 차면 식탁에 대기하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공간 밖에서 바람도 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손목 호출벨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인권센터는 손목 호출벨을 위치 추적기가 달린 전자팔찌로 둔갑시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박전주 대장은 뒤늦은 전역사를 합니다. 거기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가들이 평화 외칠 때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도 멋진 군인들을 만났으며 고위 간부들은 철저한 안보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으니 나라가 지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군대를 신뢰하고 군 조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 발언 타서는 안되고 언론, 여론에 의해 휘둘려서도 안됩니다. 군 기강이 바로 세워져서 튼튼한 안보 태세가 갖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